우리가 부자가 아닌 이유. 가짜 부자의 탄생.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최근 뉴스 보니까 코스피도 오르고 특히 우리 선생님들 사시는 집값 꽤 많이 회복됐다고 하더군요. 아이고, 이제 좀 살만해지나 보다 하고 안심하셨죠? 죄송하지만 오늘 찬물을 좀 끼얹어야겠습니다. 그 안심 사실은 착각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냉정하게 계산기를 한번 두들겨 볼까요? 2022년부터 지금까지 강남 집값이 올랐다고 칩시다. 그런데 같은 기간에 우리나라 돈, 원화의 가치는 얼마나 떨어졌는지 아세요? 무려 25%나 폭락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내가 가진 아파트 가격표의 숫자는 커졌는데 그 돈을 달러로 바꿔보면 사실 내 자산은 제자리 걸음이거나 오히려 뒷걸음질 쳤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자산이 늘어난 게 아니라 돈의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되는 과정을 부자가 됐다고 착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금골드이 말해주는 뼈아픈 진실.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게 잘 와닿지 않으시죠? 금으로 따져보면 아주 명확합니다. 불과 67년 전만 해도 100만 원 들고 금은방 가면 금 20지 꽤 묵직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요? 100만 원 들고 가봤자 오지 겨우 삽니다. 내 통장에 100만 원은 그대로 찍혀 있는데 이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은 4분의 1로 쪼그라든 겁니다. 은행에 꼬박꼬박 저축하신 분들, 성실하게 사신 죄밖에 없는데 나만 왜 이렇게 살림이 팍팍해지지? 느끼셨다면 그건 기분 탓이 아닙니다. 원화만 들고 계셔서 강제로 가난해지신 겁니다. 사라진 40% 금리의 추억과 배신. 우리 60대 이상 선배님들 옛날 생각나시죠? 1980년대 재형저축 기억하십니까? 금리가 무려 40%였습니다. 그때는 재테크 공부할 필요가 없었어요. 은행에 100만 원 넣으면 내년에 140만 원 줍니다. 집값 오르는 속도보다 이자가 더 셌으니까요. 저축만이 살 길이다가 진리였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평균 금리 2.5% 수준입니다. 물가는 3-4%씩 오르는데 이자는 2%다. 은행에 돈을 넣으면 넣을수록 내 돈의 실질 가치는 갉아먹히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아직도 80년대 방식대로 안전한 은행이 최고지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이야말로 내 노후를 가장 위험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왜 물가는 미친 듯이 오르는가? 세계화의 배신과 고물가 시대. 질문 아니 작가 양반, 옛날에는 돈 풀어도 물가 그렇게 안 올랐잖아. 맞습니다. 지난 40년은 정말 축복받은 시절이었죠. 중국, 베트남에서 100만 원 주면 될 인건비를 미국 사람들은 1억을 줘야 합니다. 그동안은 싼 나라에 공장 지어서 싼 물건을 썼는데 이제 미국이 그러지 말랍니다. 공장 미국에 지어 라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인건비가 10배, 20배 비싼 나라에서 물건을 만드는데 물가가 안 오르겠습니까? 이제는 돈을 찍어내는 족족 물가 상승으로 직결되는 무서운 시대가 왔습니다. 인플레이션, 이거 잠깐 왔다 가는 손님이 아닙니다. 이제 눌러앉을 불청객입니다. 한국에 숨겨진 시한폭탄 미국보다 7배. 여기서 정말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이 돈을 풀 때 우리나라는 얼마나 풀었을까요? 2022년 이후 미국이 통화량을 3% 늘릴 때 놀라지 마세요. 우리나라는 무려 20%를 늘렸습니다. 속도가 7배나 빠릅니다. 달러는 전 세계가 쓰는 기축통화니까 좀 풀어도 버티는데 원화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미국보다 7배나 빠른 속도로 돈을 찍어내면 외국인들이 원화를 어떻게 볼까요? 아, 저 종이 조각 가치 없겠네 하고 달러로 바꿔서 떠나겠죠. 지금 환율이 1,400원 넘나드는 거 단순히 미국 탓만 할 게 아닙니다. 우리가 돈을 너무 많이 찍어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겁니다. 은퇴하는 베이비부머, 금리의 역습. 우리 베이비부머 세대들 학교 다닐 때 기억나시죠? 한 반에 80명, 오전 오후반 나눴잖아요. 이 거대한 인구 집단이 그동안 열심히 일해서 은행에 돈을 맡겼습니다. 공급. 돈이 흔하니까 금리가 낮았죠.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은퇴를 시작합니다. 은퇴하면 뭐합니까? 은행에 맡겨둔 돈 빼서 생활비로 써야죠. 돈의 공급이 줄어드는 겁니다. 공급이 줄면 가격 금리는 오릅니다.
한국 전쟁 이후 태어난 거대 베이비 부머 세대가 앞으로 35년 안에 대거 은퇴합니다. 그때가 되면 아무리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시중 금리는 내려가지 않는 고금리의 역습이 시작될 겁니다. 빚 많으신 분들 정말 긴장하셔야 합니다. 대응 마이너스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돈의 홍수와 캔틸런 효과. 경제가 어렵다고 나라에서 돈을 풉니다. 지원금 몇 푼 받으면 좋을 것 같죠? 여기에 무서운 함정이 있습니다. 경제학 용어로 캔틸런 효과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 수도꼭지에서 물돈이 나오면 그 물을 가장 먼저 받는 사람은 누구냐는 겁니다. 바로 은행과 신용 좋은 부자들입니다. 부자들은 23% 싼 이자로 수십억을 빌려서 빌딩 사고 주식 삽니다. 돈값이 떨어져서 자산 가격이 폭등하면 그 이득을 다 가져가죠. 반면 우리 서민들은 어떻습니까? 돈이 다 풀리고 나서 물가가 다 오르고 나서야 겨우 찌꺼기를 받거나 18% 고금리 대출을 써야 합니다. 나라가 돈을 풀면 풀수록 자산 가진 사람은 더 부자가 되고 현금만 쥔 서민은 더 가난해지는 게 이 바닥의 냉혹한 섭리입니다. 지금이 역전의 기회다. 자, 너무 암울한 이야기만 했나요? 하지만 여러분,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IMF 때, 금융위기 때, 그때가 대한민국 부의 순위가 가장 많이 뒤바뀐 때였습니다. 지금처럼 경제판이 흔들릴 때가 바로 추월 차선이 열리는 때입니다. 멍하니 당하고만 계시지 말고 딱 3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마무리 행동 강령 3가지. 첫째, 오늘 당장 내 자산을 점검하십시오. 전 재산이 원화 예금에만 들어가 있다면 당장 포트폴리오를 점검해야 합니다. 일부는 달러 자산으로, 일부는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는 실물 자산으로 배분해야 합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 특히 원화라는 구멍난 바구니에 다 담지 마세요. 둘째, 이번 주 빚을 구조조정하십시오. 앞으로 중금리 이상의 시대가 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변동금리 대출은 줄이거나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금리가 낮아질 거라는 막연한 기대는 버리십시오. 셋째, 절대 피할 건 나는 늙어서 못해라는 생각입니다. 공룡이 멸종하고 포유류가 살아남은 건 힘이 세서가 아니라 변화에 적응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내 자산을 지키는 공부, 경제 콘텐츠를 하루 10분이라도 보시면서 경제의 흐름을 놓치지 마십시오. 물이 들어올 때 배를 띄워야지 물에 잠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이 거대한 돈의 홍수 위에서 멋지게 서핑을 즐기시는 승자가 되시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